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은 한국금융연수원 후원입니다. 조선왕조 시대에 경복궁과 창덕궁 여러 궁궐이 있는데요. 창덕궁의 후원이 비원인데요. 그 비원의 그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의 후원도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감나무도 있습니다. 지금 역광이어서 감나무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제가 감나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 후원에 이처럼 탐스러운 단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산책길입니다. 한국금융연수원의 본관 후원에서 별관 쪽으로 또 거기를 거쳐서 레지던스 시설로 이동하는 그 산책길입니다.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여기에도 감나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단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금융연수원의 후원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역광은 아니어서 제가 잘 보이실 겁니다. 먹음직스러운 탐스러운 단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한국금융연수원의 후원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5일 토요일 아침 8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도입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데요. 그래서 이곳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에 여심 법률을 강의하기 위해서 출강을 했습니다. 오늘은 쌀쌀한 차가운 날씨여서 이렇게 외투도 입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 97일 전인 2022년 7월 31일에 제20대 대통령실에 국민 제안을 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민 제안을 하게 되면 통상 6주 정도 심사 후에 회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지 벌써 7월 말에 접수했으니까 97일이나 됐는데 아직 회신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기단 높이를 현재 10.5m에서 23m로 높여달라는 취지의 제안인데요. 그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 또 서울에서도 중심인 광화문 광장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우뚝 세워져 있는데요. 동상의 기단 높이는 10.5m고 그 위에 6.5m의 동상이 1968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부터 무려 54년 전에 세워졌는데요. 영국의 런던의 중심부의 트라팔가르 광장에는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링컨 메모리얼에 링컨의 동상이 세워졌고 그 동상은 약 2km 전방에 워싱턴 기념탑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이순신 장군 동상, 또 영국의 수도 런던의 트라팔가르 광장의 넬슨 제독의 동상, 그 다음에 세계의 중심이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의 링컨 동상과
워싱턴 기념탑이 세워진 이유는 모두들 그 인물들이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이순신 장군께서는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되고 그로부터 딱 200년 만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해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그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신 구국의 영웅이시기 때문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우리나라의 중심인 광화문에 1968년에 세워지게 됐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런던의 트라팔가르 광장에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진 이유는 1805년 10월 21일 세계 3대 해전 중의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경멸시켜서 그 당시에 유럽을 평정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이 영국 침공 계획을 갖추고 지상군 18만 명을 프랑스의 북서부 볼로뉴 항구에 대기를 시킨 상태에서 영불 해협의 해상 제해권만 확보를 하게 되면 프랑스의 지상군 18만 명을 영불 해협을 건너서 영국에 상륙시키려고 했었던 나폴레옹의 영국 점령을 좌절시킨 게 바로 그 유명한 세계 3대 해전 중의 하나인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가르 해전인데요. 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호레이쇼 넬슨 영국의 제독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경멸시켜서 영국을 구한 영국의 구국의 영웅이기 때문에 영국의 런던 트라팔가르 광장에는 넬슨 제독의 동상이 기단 높이가 55m입니다. 무려 55m의 기단 위에 5.6m의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졌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하실 것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기단 높이는 10.5m밖에 안 되는데 넬슨 제독의 동상의 기단 높이는 그의 5배 이상이 되는 55m의 기단입니다. 그렇게 넬슨 제독의 동상이 55m 기단 위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가르 해전이 발생됐을 때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사령관의 함정, 배조, 군함의 그 갑판 위에 세워진 돛대의 높이, 그것을 마스트라고 하는데요. 마스트, 즉 돛대의 높이가 55m였습니다.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트라팔가르 광장에 있는 넬슨 제독의 동상의 기단 높이는 무려 55m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해전사, 바다에서 싸우는 해전사를 살펴보면 가장 최초에는 가장 원시적인 노선시대입니다. 노선시대. 배를 노를 저 가지고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건 노를 졌다. 그래서 그걸 노선시대. 노할 때 노자에다가 배선자에서 노를 저어서 배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노선시대라 하고, 그 이유가 이제 범선시대입니다. 범선시대는 돛범자의 배선자입니다. 돛을 달아가지고 풍력에 의해서 바람이 불면 그 돛이 바람을 받아가지고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돛범자, 배선자에서 범선시대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그 노선시대 다음으로 도래한 시대가 바로 범선시대고, 그 다음이 현대와 같은 이제 기관, 각종 디젤 기관, 요즘은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있는 그러한 첨단 시대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군의 군함의 그 추진 동력의 그 기원을 보면 가장 먼저가 노를 젓는 노선시대, 그 다음이 범선시대, 그 다음에 이제 기계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노선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1571년에 발생했던 레판토 해전입니다. 그 다음에 범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가 1805년에 10월 21일에 발생한 트라팔카르 해전이고, 범선 시대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는 1571년에 레판토 해전이고요. 범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가 세계 3대 해전 중의 하나인 1588년에 칼레 해전입니다. 칼레 해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함대가 스페인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경멸시켰던 세계 3대 해전 중의 하나인 칼레 해전이 1588년에 발생됐는데요. 우리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4년 전입니다. 세계 3대 해전은 다 아시다시피 기원전 480년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그리스 연합 해군이 페르시아의 해군을 경멸시켰던 그 해전이 세계 3대 해전 중에 첫 번째인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기원전 480년에 발생했던 살라미스 해전이고요. 두 번째가 1588년 임진왜란이 발생되기 4년 전인 1588년의 칼레 해전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함대가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켰던 무적 함대를 스페인어로 아르마다 인베시블레라고 합니다. 아르마다 인베시블레 무적 함대인데요.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켰던 게 1588년의 칼레 해전입니다. 그리고 그 칼레 해전이 범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였고요. 또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카르 해전이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범선 시대의 마지막. 1805년이니까 지금부터 217년 전인데요. 217년 전에 있었던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카르 해전이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계의 힘으로 배가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요즘은 최첨단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하튼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넬슨 제독은 1805년 10월 21일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인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경멸을 시켜서 유명하신 분인데요. 특히나 넬슨 제독은 그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전사를 하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욱 값진 승리가 됐었습니다. 우리 구국의 영웅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도 1598년 11월 19일 음력으로입니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하시면서 승리를 하셔서 23전 23승 전승의 신화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웅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신데요. 이순신 장군께서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면서 승리하셨듯이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넬슨 제독도 전사를 하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트라팔카르 해전이 더더욱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넬슨 제독은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신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그러니까 영국이 호레이쇼 넬슨 제독에게 부여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격침시키라는 그러한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나의 의무를 다하고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께 감사드린다. 이런 의미에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1805년 10월 21일에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장렬히 전사를 하셔서 그 트라팔카르 해전이 더더욱 유명하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가 트라팔갈 해전이고, 세계 4대 해전을 하면 그 살라미스 해전하고 칼레 해전, 트라팔갈 해전에다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다 아시다시피 음력을 기준으로 1592년 7월 8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592년 7월 8일로 기억을 합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하깃진 전법을 활용해서 또 거북선을 등장시켜서 우리 조선군의 승리, 일본 왜군의 패배를 가져왔던 전투가 바로 한산도 대첩인데요. 세계 4대 해전 하면은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갈 해전에다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호레이셔 넬슨 제독이 트라팔갈 해전 당시에 지휘했던 총사령관의 배, 군함, 함정이 이제 돛대가 있었던 거죠.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다 보니까 그 배에는 돛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돛대의 높이, 돛대를 영어로 마스트라고 합니다. 마스트의 높이가 무려 55m입니다. 그 높은 돛대 기둥에다가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을 받아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던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바로 1805년 10월 21일의 트라팔가르 해전입니다. 그래서 그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사령관의 함정의 돛대 높이, 즉 마스트의 높이가 55m이기 때문에 지금 영국 런던의 심장부 트라팔가르 광장에는 넬슨 제독의 동상이 기단 높이가 무려 55m의 기단 위에 5.6m 높이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 동상이 건립된 것은 트라팔가르 해전이 1805년이었으니까 그로부터 한 40년 정도 지난, 정확하게는 38년 후 1843년이니까 트라팔가르 해전으로부터 38년 후인데요. 그때 영국의 심장부 런던의 중심 트라팔가르 광장에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진 겁니다. 이처럼 그 넬슨 제독의 동상이 기단의 높이가 55m, 엄청나게 높은데 그것을 본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관광을 와서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또 서울의 중심인 트라팔가르 광장에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기단 높이를 보게 되면 넬슨 제독의 동상 기단 높이의 5분의 1도 안 되는 10.5m밖에 안 되다 보니까 두 분이 넬슨 제독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세계 4대 해전의 영웅이신데 현격한 위상 차이가 느껴진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의 23승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 기단 높이를 현재 10.5m에서 23m로 높여달라고 지난 7월 말에 제20대 대통령실에 국민 제안을 했는데요. 현재 광화문 광장을 관리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광화문 광장 추진사업단입니다. 그곳에서 통상 6주 이내에 회신하는데 아직 97일이 지났는데 회신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관련해서는 미국의 어떤 조사기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든 간에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든지 그 순위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랭킹 1위가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고 2위가 초대 대통령, 나라를 세운 아버지 국부라고 칭해지는 조지 워싱턴이고 3위가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제4위가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의 중심인 워싱턴 DC의 중앙 중심부에 링컨 메모리얼이라고 링컨 기념관이죠. 거기에는 링컨 대통령의 동상이 앉아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좌상의 높이가 한 6, 7m, 7, 8m 정도 링컨 대통령의 좌상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그 동상의 바로 앞에는 리플렉팅 풀이라 해서 반사되는 연못 이런 뜻이죠. 영화 포레스트 검프나 여러 다양한 영화에도 등장했던 반사되는 연못이 있고 그 건너편에 바로 워싱턴 모뉴먼트라는 워싱턴 기념탑이 있는데요. 워싱턴 기념탑은 높이가 무려 169m입니다. 100%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 아시죠? 뾰족한 기둥,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두꺼워지는 뾰족한 모양의 기둥, 그것을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대혁명의 광장인 콩코르드 광장에도 이집트에서 선물했다는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듯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워싱턴 모뉴먼트라 해서 워싱턴 기념탑이 100% 화강암으로 된 오벨리스크가 무려 169m 높이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유는 링컨 동상과 워싱턴 기념탑이 세워진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든지 간에 미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이 랭킹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고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링컨 메모리얼에 링컨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바로 앞에 리플렉팅 풀이 있고 그 건너편에 워싱턴 모뉴먼트 즉 워싱턴 기념탑이라는 100%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높이 169m 높이의 오벨리스크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링컨 동상과 워싱턴 기념탑은 대략 한 2km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세계의 중심이자 미국의 수도에 링컨 동상과 워싱턴 기념탑이 있는 이유는 그 두 분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 사우스 다코타주가 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 다코타는 인디언 말로 친구란 뜻입니다. 친구. 그래서 사우스 다코타는 남쪽 친구다 이런 의미인데요. 50개 주 중에 주 이름이 사우스 다코타 주가 있는데 그 사우스 다코타 주에는 러시모어 산이 있습니다. 러시모어 산에가 미국의 역대 위대한 대통령 4분이 흉상으로 조각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또 그 오른쪽으로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 그 오른쪽으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이상 4분의 대통령이 러시모어 산에,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어 산에 4분의 대통령이 흉상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왼쪽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오른쪽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오른쪽으로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그 오른쪽으로 제16대 대통령 링컨, 순으로 4분의 대통령이 흉상 형태로 조각이 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미국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흉상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도 그렇게 링컨 대통령 동상과 워싱턴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수도 서울의 중심부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이제 기단 높이를 10.5에서 23m로 높여달라고 이제 제안을 드린 거고, 정말 이순신 장군께서는 조선이 멸망할 수도 있는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신 그러한 영웅, 구국의 영웅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단 높이 10.5m를 23전 전승 신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23m로 높이자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트라팔갈 해전의 넬슨 제독의 동상 기단 높이가 55m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사령관 넬슨이 탑승했던 함정의 그 마스트 돛대 높이가 55m라는 상징성이 있듯이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그 23전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기단 높이를 23m로 높여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서 무슨 제초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저쪽으로 좀 이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저쪽으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쪽 산책로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5일 토요일 오전 8시 34분입니다. 이곳이 금융연수원 본관에서 별관 거쳐서 레지던스 시설, 즉 숙소 시설 쪽으로 이동하는 산책로입니다. 정말 산책하기 좋습니다. 자, 이 단풍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단풍 형형색색 만산 홍엽의 단풍의 물결입니다. 자, 여기서 찍겠습니다. 자, 그래서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발생이 됐는데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경멸시켜서 러일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던 제독이 일본의 해군 제독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인데요.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일 전쟁의 승리의 주역인 나 도고 헤이하치로와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인 호레이쇼 넬슨 제독을 비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다. 그러나 나 도고 헤이하치로와 조선의 이순신 제독을 비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 도고 헤이하치로와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국왕의, 즉 나라의 임금, 국가 원수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 출전하여 승리를 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이순신 제독은 국왕인 조선 임금 선조의 시기와 질투와 핍박과 모함 속에서 출전하여 승리를 한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나 도고 헤이하치로와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승리한 것보다 조선의 이순신 제독이 23승 전승의 신화를 창조한 것은 훨씬 값어치가 있는 승리이다. 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나 도고 헤이하치로는 조선의 이순신 제독에 비하면 해군 부사관에 불과하다 라고 자신을 과소평가할 정도로 조선의 이순신 제독을 칭송, 격찬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임진왜란의 영웅, 또 정유재란의 영웅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일본과 적대적 관계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대 국가의 수장인 러일 전쟁의 영웅,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도 우리 조선, 우리나라의 영웅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을 높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는 나라를 풍전 등화의 위기 상황에서 구하신 구국의 영웅이십니다. 조선의 멸망이 초래될 수도 있었던 조선 건국 이후에 200년 만에 맞이한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구하신 영웅이시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지금부터 54년 전인 1968년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졌는데요. 그
기단 높이 10.5는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트라팔칼 해전의 영웅 넬슨 제독의 동상 기단 높이 55m에 미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절반 수준으로 높이는 게 타당하다라고 사료가 되고, 그러면 상징성을 기하기 위해서 23승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현재 기단 높이 10.5m를 23m로 높여달라고 지난 97일 전, 지금부터 97일 전인 2022년 7월 31일에 제20대 대통령실에 국민 제안을 했는데요.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추측합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빨리 회신이 왔었을 텐데, 아직 회신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광화문 광장 추진사업단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5일 토요일 아침 8시 45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기온은 한 1도, 2도 정도 쌀쌀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주말입니다. 오늘 건강하고 보람차고 행복하고 즐겁고 특히나 안전한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